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현장에서 활용도가 많은 일시적 2주택과 대체주택의 개념 정리, 그리고 대체주택의 네 가지 요건, 그러니까 대체주택의 취득 시점, 거주기간, 실수요, 기존주택의 취득 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내용이므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A주택 있는 사람이 B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A를 양도하려고 그래요. A주택인 사람이 B주택 사고요. 그리고 B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A를 팔았어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A 양도할 때는 분명히 집이 두 개예요. 근데 법적으로 1주택 비과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 이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만들어 뒀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공부할 건 A주택이었다, B주택 샀어요. 그리고 B를 양도했어요. 나중에 산 걸 먼저 양도했어요. 그런데도 B를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다시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A주택 있다, B주택 사고 A를 팔면 일시적 2주택, A 있다가 B 사고 B를 먼저 팔면 대체주택이에요, 이게. 이 목적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에 사업 시행 기간 주간에 거주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B를. 이 사람은 다주택 보유가 아니고 요 기간 동안만 거주하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 절차를 한번 볼 거예요. 구역 지정이 됐고요. 조합 설립이 됐네요. 좀 지나고 사업 시행가 날 거고요. 관처가 날 거예요. 사업 시행 기간 주간에 사야 된대요. 그러면 법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세법상 사업이 진행되는 건 언제부터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이 진행된 건 언제부터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해요.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비법상은 구역 지정이에요. 관에서 선구면 이제 사업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법상은 구역 지정해버리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구역 지정되고 안 하는 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관과의 협의가 끝났을 때, 이제 아직 관과의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비사업 한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관과의 협의가 끝났을 때, 정비법상으로는 선 걷을 때,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교과서나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정비법상은 구역 지정부터, 그리고 세법상은요 사업 시행가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관과의 협의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가가 났어요. 이제 관과의 협의가 끝났어요. 세법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관리 처분 나면 이사 가겠죠. 관처 나면 이사 갈 거예요. 그러면 주거를 옮기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이사 가냐면 새로 취득을 했어요. A주택을 가진 사람이 얘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했어요. B주택을. 이 사람 B 왜 샀어요? 이사 가려고? 왜 샀어요? 다 맞는 얘기인데 좀 있어 보이게.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전세 월세 살려는 법은 없잖아. 내 집에서 살려는 사람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팔았을 때 비과세를 해주자. 이해되셨어요? 그럼 뭐 만들어야 돼요? 법 만들어야 돼. 우리가 좀 이따 법문 볼 거지만 시행령 156조의 5항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일단 기존 주택을 A주택이라고 하고요. 새로 산 대체주택을 B주택이라고 할 거예요. 첫 번째, B 취득 시점이에요. 당연히 얘를 사야 되는 거니까 언제 이후가 되겠네요. 그죠? 언제 이후가 될 거예요. 언제 이후예요? 네. 사업 시행 인가 이후가 될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사야 돼요. B는. 시점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이런 부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먼 시절 지나서 무슨 상담하다 보면 와, 샀는데 사업 시행인가 3일 전에 산 적도 있었어요. 돌아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B 산 목적이 뭐예요? 그죠? 거주해야 돼요. B주택에서 거주해야 돼요. 거주는 얼마큼? 거주는 1년 이상. 어떻게? 계속. 없어요. 여기는 계속이란 문장 없어요. 1년 이상 살면 돼. 뜨문뜨문 살아도 돼요. 여기서 계속 살라는 얘기 없어요. 되셨나요? 세 번째는 이제 실수요예요. 실수요. 완공됐으면 들어가야죠. A가 완공되고 들어가야 돼요. 완공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이거는 계속해야 돼요. 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아요? 언제 이후에 사야 돼요?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사야 돼요. 두 번째, 거주해야 되냐 1년 이상. 세 번째, 실수요. 나중에 A가 완공되면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A, B 중에서 일단 뭐부터 있어야 돼요? A부터 있어야 돼요. A부터 있어야 돼요. 그러면 A는 A주택의 취득 시점이에요. A주택의 취득 시점이에요. A는 언제 이전에 취득해야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A는 언제 이전에 취득해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사업시행인가였어요. 이거에 대한 대체혜택 예규는 계속 바뀌어요. 왜 계속 바뀔까요? 해석이에요, 해석. 법에서는 없는 걸 법에서 정확히 표현이 됐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법에 정확한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법의 해석이 없으면 시행령 해석 해석해야 되고요. 시행령이 없으면 시행규칙. 이것도 없으면 예규나 판례로 해석이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법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하면 변호사는 필요 없어요. 그죠? 변호사가 왜 필요 있어?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난리를 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죠? 법에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럼 뭐 할까요? 법에다 개정해서 집어넣어버리죠. 그죠? 법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법이 집어넣어버렸으면 옛날 판결들은 다 필요 없어. 법이 없었으니까 판례인데 법이 있으니까 우선이니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판례가 나왔어요. 아, 인정. 그러면 예규로 바꿔요. 두 번째, 우리 인정 못하겠어. 그럼 법을 바꿔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대체주택 관련해서는 예규들이 계속 바뀌어요. 강화될까요? 완화될까요? 완화돼요. 처음에 너무 무식하게 해버렸어. 그냥 안 돼 그랬어. 그러니까 10일 계속 거는 거야. 소송에서 지거든. 그럼 바꿔야지. 소송에서 졌는데 그대로 진행해버리는 건 서로 부담스러워. 이해하셨대? 그게 시행령으로 바꿀 거면 상관없는데 법으로 바꿔야 되면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뭐니 그걸 까네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특히 대체주택 관련해서는 완화 해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전에 A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해석이 바뀌었어요. 언제 전에요? 주택으로만 갖고 있으면 돼요. 관처 전에 사면 돼요.
관처 이전에 취득하면 돼요. 예규가 바뀌었어요. 요거는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대체주택 사실은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 나가서 고객이 먼저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체주택에 대한 요건을 기억하셔야 돼요.